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는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의 발견, 알리자. 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 상황에서는 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전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야! 라고 크게 외치고 주위에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주변의 안전이 확인되었다면 재빨리 119 신고를 하고 화재 원인과 화재 상황 등 주요 정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둘, 초기 소화. 불의 크기와 연기의 양을 보고 초기 소화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을 활용하여 진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초기 소화와 대피 유도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피 요령 하나, 대피 경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밖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만 지상으로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해 주시면 됩니다. 대피 방향은 화재 지역과 반대 방향으로 하고 비상구 표시 등과 통로 요도 등을 따라 대피합니다. 둘, 대피 자세. 옷이나 수건 등에 물을 묻혀서 코알을 가리고 연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몸은 아래로 숙여서 대피하여 주시면 됩니다. 셋, 주의할 점.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문이나 대피 과정에서 열었던 문은 반드시 닫아 두셔야 합니다. 문을 열어두었을 경우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어 화재를 더욱 키우기도 하고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열과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져나가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화재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대피를 하다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재 현장 시 엘리베이터는 화점층에 멈춰서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정전이 되어서 중간에 멈춰 서기도 합니다. 이처럼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구간은 열과 연기의 주 이동 수단이 되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대피 과정에서 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반대편에는 강한 열기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대피 경로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넷, 대피로가 차단된 상황. 대피로가 차단된 상황에서는 넓은 창문이 있는 곳으로 가서 구조 요청을 하여 주시고 물에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해서 문틈을 막아 연기의 침입을 방지해 주셔야 합니다. 왕강기나 피난 사다리와 같은 피난 기구가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주시고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벽면에 경량형 칸막이가 있다면 발로 힘껏 차서 옆집으로 대피하여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내에서는 희미한 연기에도 긴급하게 반응하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2명의 사망자가 발생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당시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열차 내의 연기가 천천히 희미하게 퍼지기 시작했지만 승객은 그대로 앉아서 코와 입만 막고 있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퍼지는 모습을 보고 아직 여유가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하지만 실내 화재에서 발생한 연기는 순식간에 내 시야를 가려버리고 나를 패닉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